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크론병. 이 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부위에 걸쳐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불치병입니다.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인데요. 우리에겐 가수 윤종신 씨의 투병 고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갑자기 웬 크론병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는 오늘 소개드리는 기사의 기고자가 바로 크론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고자인 사라 디누이디는 힘든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쫓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병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동시에 병까지 잘 컨트롤하며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미국 건강 전문 잡지인 헬스라인에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IBD와 함께 삶과 건강관리에 대해 배운 것. 기고문은 꼭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손에 든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대고 있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목에 내 이름이 적힌 끈도 걸었다. 당시는 2018년이었고 나는 10년 넘게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작은 기숙사로 이사하고 있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육체적 스트레스가 나를 압도했다. 내가 분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조용하거나 내성적으로 비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내가 친구를 사귈 수는 있을까? 많은 걱정이 나를 둘러쌌지만 후퇴는 이미 선택지에 없었다. 내 방을 둘러보니 방탄소년단의 신곡 유포리아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내 룸메이트이자 동료인 교사. 우리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 채로 조용히 거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곡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내가 제대로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방탄의 음악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필연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연속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헤치며 춤을 췄다. 나는 미주리주에 있는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에는 정원의 해먹에 숨어 책을 읽는 시간을 즐겼다. 나는 영국, 이집트, 일본과 같이 아주 먼 곳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모험을 갈망하며 자랐다. 그러다가 아프기 시작했다. 곧 쏟아지는 슬픔과 함께 이러한 나의 모험에 대한 갈망은 가로막혔다. 고등학생 때 내 인생 최악의 증상이 발현됐으며 이는 바로 염증성 질환이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병은 몸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어려움도 겪었다. SAT를 볼 때마다 내 점수는 더 나빠져만 갔으며 나의 책을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라는 정체성은 무너졌다.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들기만을 바라곤 했다. 지난 2010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큰 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농장 생활을 청산했다. 그런데 털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새로운 우정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내가 캠퍼스 기숙사에 있을 때 두 층 아래에는 한국의 서울에서 온 티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취향이 매우 고급스러웠으며 내 삶의 선택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우리가 졸업 후 계획에 대해 공상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제안했다.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가지 않을래요? 안 될 것 없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7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한국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의 작은 외딴 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자 그들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서울이 아니고 외딴 곳에서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고. 글쎄 그렇다. 나는 농장에서 자랐다. 나는 인구가 거의 28만 명 정도 되는 한국 서해안의 도시 군산에 도착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당신은 외로워지고 새로운 루틴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직장, 새 차,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부터 약을 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다. 언어 장벽은 때론 작은 일에도 도전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친절함과 관대함의 깊이를 발견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내 인생에서 최고의 건강 상태를 경험했다. 통증 클리닉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료 의뢰를 받아야 할지 모를 때 한국인인 에피라는 친구가 도움을 줬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방문 비용은 $15 미만이었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다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내가 너무 적은 돈을 지불해 질라진 의료를 받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적은 지불 비용 때문에 내 몸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고 난 후 안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의료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을 때 에피는 계속해서 나와 동행해줬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사는 등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 그 고마움의 전부를 표현할 순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또 다른 모험을 감행한다. 버스로 45분 거리에 있는 전주시 전북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이 병원 모험을 위해 나는 혼자서 택시와 시외버스를 탔다.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할 때는 덜컥 겁이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감이 생겼다. 한편 군산 영어학습센터의 동료들은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줬다. 다음 도시에서 약속 시간까지 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배려해줬다. 이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차나 허브 추출물을 주기 위해 나를 주기적으로 찾았다. 건강을 위해 이런 걸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자주 듣던 말이다. 한국의 의료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가장 비싼 건 오히려 버스와 택시 요금이었고 진료 비용은 $10 미만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년간 나를 따라다닌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과 적정한 병원을 찾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어 갔다. 나는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이었다. 한국에서 일상에 적응하고 나니 내 몸이 한식을 먹으면서부터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음식, 발효 음식, 푸짐한 뼈국수까지 먹었다. 이곳에선 구석진 곳에서 파는 동네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김밥도 맛있었다. 마치 꿈 같았다. 고품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들, 그리고 주택 비용은 물론 피트니스 회원권도 매우 저렴했다. 문제는 난 운동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가의 호흡법은 특히 나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어느 때부턴가 나는 필라테스에 중점을 둔 요가 수업으로 전환했고 곧 운동과 사랑에 빠졌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물론이고 폴댄스, 서핑, 주짓수, 역도, 심지어는 등산도 처음 해봤다. 3년이 지날 무렵 나는 약한 사람에서 건장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고 좋은 운동이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다. 우울한 고등학교 시절 나는 지금처럼 강하고 사교적이며 행복한 내 삶의 버전을 상상할 수 없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조차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잃거나 무엇을 얻을지 불분명하며 그것은 그 자체로 무서운 것이다. 나는 기타 치는 것을 즐기곤 했다. 대학 때 처음으로 청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작곡을 불렀다. 사람들이 아마도 잘했다고 박수를 쳤을 때 나는 내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상상했다. 그 당시 친구가 내 손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휘어있는 카드를 슬쩍 쥐어주었다. 멈춰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모든 경험을 통해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세요. 거의 10년이 다 된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20대 내내 어려운 선택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격언에 집중했다. 이 믿음은 나를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의 모험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진 않았고 내 몸이 항상 여행에 적합하진 않았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찾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찾길 바란다. 우리 중 누구도 병을 앓기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병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다. 뭐 꼭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병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픈 곳 없이 생활하는 지금이 세상 감사하게 느껴지고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반성까지 해주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높아지면서 짧은 정보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런 류의 기사를 소개드리면 주제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며 무임승차했다. 뭐 이런 식의 대세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료 재정 수지는 5,715억 원 흑자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흑자였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흑자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특성상 일시 거주 및 단독 거주가 많아 1인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족 거주라 하더라도 피부용자 인정 범위가 좁아서 지출도 적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